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지내는 엔데믹이 오며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줄지어 한국에 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데다 BTS, 블랙핑크 등 한국 아이돌 가수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하게 한국 문화예술계와 인연을 맺은 스타들이 내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밴드 콜드플레이가 적극적으로 당장 4월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밴드를 이끄는 가수 크리스 마틴이 일본 방송에 출연해 J-팝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날렸던 일화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흔한 일이지만 당시에도 방송 진행자가 서양인 스타에게 일본을 칭찬하는 발언을 유도했음에도 립서비스는 고사하고 K-팝과는 절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으로 가득한 질문을 던진 그 나라 기자들을 참교육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팬데믹이 한참이던 지난 봄날 갑자기 한국의 세계적인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개인적으로 몰래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천국제공항 검역지원단 파견 근무 중에 만난 크리스 마틴 형님의 사인이라며 그의 사인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주먹끼리 맞대는 제스처인 피스트범프 인사로 설레긴 처음, 내 군생활 중 최고의 경험, 평생 상상도 못할 크리스랑 나눈 20분 대화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원래부터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국 공연도 기깔나게 한 적 있는 데다 전 부인인 기네스 펠트로는 쑥뜸을 즐기고 김치전을 직접 부칠 정도로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기로 헐리우드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 마틴이 한국에 놀러온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 전 세계의 하늘길이 막혀있던 상황 속에서 글로벌 스타의 내한이라는 특종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한 기자들은 기획사에도 문의했지만 공식 방문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기에 그 누구도 그가 왜 한국에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요. 팬들은 그의 입국일이 4년 전 콜드플레이가 서울에서 잠실올림픽 경기장을 가득 메운 내한 공연을 가졌던 날이기에 깜짝 공연이 있는 것 아니냐, 마장동에 갈비 먹으러 들어온 것 아니냐 등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어찌나 감이 없었는지 비밀리에 BTS와 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크리스는 정말로 BTS와 협업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겁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그의 방문 이후 한 달여 지난 뒤 그는 정규 9집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앨범에 수록된 신곡 파이어 파워 뮤직비디오에서 한국의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홀로그램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크리스 마틴이 직접 한국까지 들어와 한국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였을 뿐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가 간 하늘길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당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으며 이후 시설 등에서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거든요. 게다가 코로나19로 뮤지션들 간의 협업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콘서트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직접 한국을 찾아 무언가 일을 꾸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앞서 가볍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 보컬 크리스 마틴을 포함한 락밴드 콜드플레이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늘 특별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장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일화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문제의 방송은 니혼TV에서 방영됐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BTS와의 콜라보 곡인 마이 유니버스 작업 전에 촬영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 같았으면 부드럽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을 법도 한데 콜드플레이는 한결같이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딱히 좋아하는 J-팝 가수는 없다 등 이들이 원한 답만 쏙쏙 피해갔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밴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던 일본 팬들은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고 하죠. 사실 콜드플레이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밴드로 불리며 영국 락밴드의 시대는 같다는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당연히 워낙 락음악과 영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밴드로 꼽히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방송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유도신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월드 투어를 하고 있던 콜드플레이도 적당히 장단에 맞춰주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렇게 형식적인 대답을 이어가던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과 기타 담당 조니 버클랜드는 유독 한 질문에만은 소신 있는 발언을 내뱉었죠. 일본인 진행자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음악은 J-팝이 아닐까요? 라며 답을 정해놓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자 콜드플레이 멤버들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J-팝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시아에는 한층 앞선 K-팝이 있다. 사실 K-팝은 더 이상 아시아 음악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 J-팝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진행자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시간이라 답하길 유도한 진행자의 최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공연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뮤지션이라면 누구든 꿈꿀 만한 환상적인 관객들이 있었고요 라고 답했는데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진행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 말합니다. 한국인들 최고였어요. 지금도 또 가고 싶어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해져서 입가에 웃음이 납니다 라고요. 실제로 공연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관객이 환상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들도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호응할 수 있었던 건데요.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공연 도중 일어났습니다. 2017년 4월 16일 공연 당시 콜드플레이는 히트곡 옐로우를 부르던 도중에 갑자기 노래를 멈췄습니다. 뚝 끊기게 말입니다. 그러더니 크리스 마틴은 오늘이 세월호 3주기입니다. 희생자 모두에게 사랑을 보내고 기억하는 의미로 10초 묵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옐로우 노래가 시작될 때 켜졌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잠시 뒤 무대 뒤 화면에는 노란 리본 3개가 떠올랐고요. 이렇게 10초간 묵념이 끝나고 나서 공연이 다시 시작됐을 때 콜드플레이 전원은 노란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올랐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공연 뒤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주최 측의 기획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추모는 콜드플레이가 직접 기획한 것이었거든요. 공연장 준비까지는 주최 측에서 담당하지만 콘서트 내용에는 절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콜드플레이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했고 서울에 도착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품었다고 밝혀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콜드플레이가 진실을 숨기지 못했던 방송에 송출되자 일본 팬들은 인터넷에 그들의 분노와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돈은 일본에서 벌고 끼는 한국인들한테 부린다. 배신자, 다시는 너희 노래 안 듣는다라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현재는 이 인터뷰 영상이 일본 니혼TV의 요청에 의해 유튜브 내에서 모두 삭제됐을 정도죠. 그러나 콜드플레이는 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전 세계 대세인 BTS에게 러브콜을 날려 한국어 가사가 담긴 노래를 만들어 발표한 것인데요. BTS의 인기에 편승하는 수준으로 만든 음악이 아니라 뮤직비디오도 한국 문화 사랑의 진심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의 골목과 종로 등이 배경으로 꽤나 한국 가요 같은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건데요. 대중가요 업계에서는 콜드플레이가 이렇게 친한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지난 2017년 한국에서의 공연과 전 부인인 기네스 펠트로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은 사실 한국인 기준에서 평범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떼창을 찐하게 즐겼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상당히 생경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가사 하나하나를 전부 따라 부르고 심지어는 악기 소리까지 입으로 크게 열창하는 문화에 감동했던 건데요. 실제로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항상 서울 공연을 회상하며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관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더군다나 전 부인인 기네스 펠트로와도 지속적으로 편안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녀는 김치로 코로나를 이겨냈다고 말할 정도로 한식, 부항, 침 등 한국인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즐기는 친한파 배우로 유명하죠. 자연스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콜드플레이는 친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상암에서 또 다가올 4월 16일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빨리 실현되길, 한국을 다시 찾아 찐하게 한국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